배성환의 시사야. 지난 주말부터 덕수군 석조전에서 이색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4년 전인 1905년 9월 20일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당시 서울을 국빈 방문한 미국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딸인 앨리스 일행에게 마련한 국빈 오찬상 등을 재현한 대한제국 황제의 식탁 특별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17가지 음식과 3가지 양념을 대접한 이 오찬에 기울어져가는 대한제국의 운명이 적나라하게 드러낸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흔적의 역사 시간에 이 밥상을 얘기해야 된다고 할까요? 아니면 특별전을 얘기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것도 저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경향신문 이기한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특별전에 다녀오셨습니까? 예, 일요일날 그 아내하고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덕숭 석조전 대한제국 역사관 1층에서 열리는데요. 11월 24일까지 열립니다. 그 대한제국 황제의 식탁 특별전이라고 하는데 서양 식문화의 도입 때문에 변한 어떻게 보면 황제의 상차림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대한제국이 지향했던 근대 모습을 음식을 통해서 조명한다 그런 특별전이더라고요. 당시 대한제국 황제는 어떤 음식을 드셨을까? 네. 이 좀 궁금하기도 한데 네. 그때 미국 대통령 딸이 국빈 방문을 했다는 것도 사실 그렇죠. 몰랐던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당시 국빈 방문을 한 외국의 정상급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대한제국 시기에 외국인이 참석하는 연회에는 서양식 코스 요리가 제공되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라는 게 소개가 됐는데 이른바 황제가 주최했던 그리고 이제 황제가 참석한 경우 제공됐던 음식은 서양식이 아니라 한식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된 거고 또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내세운 어떻게 보면 구본 신참회라 해서 옛것은 유지하고 새것은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런 개혁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대한제국의 국빈 연회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국빈이 오면은 물론 음식을 고르기는 좀 그렇겠지만 오늘의 음식 메뉴는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메뉴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보여주는 건데요. 이번에도 이 앨리스 루즈벨트와의 오찬에도 제공된 음식의 메뉴판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것이 그 뉴욕 공공도서관 소장 자료예요. 공공도서관이 갖고 있었던 자료인데요. 그 특이하게도 메뉴판 뒤에를 보면 그 고종 황제가 여성과 공식적으로는 처음 식사한 자리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황제가 여성과 공식적으로 식사를 한 자리였다? 보통은 겸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여자하고는 그 당시에는 그랬던 거로 알고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같이 밥을 먹었던 자리는 처음이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특이했던 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식사 자리, 오찬 자리라 그러면 오찬 자리에 나온 음식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쭉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선로라고 우리가 잘 알려지는 거 있고, 그다음에 골동면이라 해서 비빔국수, 그다음에 수어징이라 해서 숭어찜, 편육, 그 생선전, 전복조림, 누름적 이건 뭐냐면 산적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 세 개 맞춰서 꼬챙이에 꿰는 음식이라는 거고, 두텁떡, 그다음에 약밥, 숙실과, 배, 밤, 포도, 홍시, 정과, 원소병 이런 음식들, 그다음에 장김치가 있고 그게 이제 17가지 음식이고요. 3가지는 이제 양념인데 초장, 겨자, 꿀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됐다고 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이 굉장히 비싼 한정식 같은 그런 메뉴예요. 쭉 이렇게 나열된 걸 보니까. 근데 그럼 이번에 이 음식들을 그대로 재현해서 이 석조전을 특별전을 가보신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놨나요? 그러니까 재현은 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조선이 기록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종이 그 51번째 탄신 연회 때 그 등장했던 음식, 그다음에 1905년 전후로 해서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간행됐던 어떤 조리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조선호텔 조리팀이 한번 재현해 봤다고 합니다. 먹어볼 수는 없고요. 맛볼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어떤 맛인지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그중에서 사실 지금 이제 메뉴 쭉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그 가장 좀 고급 요리 같은 느낌이 있는 게 신선로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선로는 사실은 열구자탕이라고 이제 소개가 돼 있습니다. 열구자라는 게 뭐냐면 열구, 그러니까
기쁠 열자에다가 즐겁게 해준다는 의미고 그다음에 입을 즐겁게 해준다 이거죠. 구자니까 입구자니까. 그래서 네. 입을 즐겁게 해준 탕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왜 신설로라고 했느냐? 이게 또 유래가 있다 그래요. 연산군 때 정희량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사화를 예견을 하고 이 출가를 해갖고 이제 승려로 위장하고 이제 방랑을 했는데 그 정희량이라는 분이 이제 신선처럼 살았던 모양이죠. 이분이 솥을 만들어서 온갖 채소를 넣어서 뭐 이렇게 끓여 먹었는데 훗날 사람들이 그 솥을 신설로라고 부르게 됐고 음식 이름 자체가 이제 신설로로 바뀌었는데 뭐 영조가 온갖 채소를 넣어가지고 이제 넣어 먹는 신설로 이거를 뭐 탕평 정치에 또 비유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 뭐 일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식당에서는 신선로를 우리가 네, 그렇죠. 먹어보기는 좀 뭐 어렵지 않을까 그런 싶은데요. 그 드라마 같은데 네. 이렇게 밑에 불 피워가지고 그렇죠. 뭐라고 어떻게 요즘에도 삶았다고 한식 해야 되죠? 정식에는 가끔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좀 있을 것 네. 같으니까 어떤 식재료들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요리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참 보니까는요, 뭐 소고기 안심, 곤자손이라고 해서 소대장의 골반 안에 있는 창자의 끝 부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네. 기름기가 많이 달려 있다 그래서 곤자손이 그다음에 등골, 그다음에 그 소의 간, 천엽, 돼지고기, 그다음에 그 뭐 애절하고 하기도 하고 젖하라고 하기도 하는데 암돼지 뱃속에 있는 새끼돼지 같은 거, 그다음에 꿩, 닭, 전복, 해삼, 표고버섯, 은행, 호두, 녹두 전분, 숭어, 계란, 게알, 무, 미나리, 뭐 말하기도 참 정말 많이 들어가네요. 숨찰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그 이 요리들이 재료들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던 신선로보다 훨씬 더 큰 그렇습니다. 그릇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신선로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서민의 음식이라기보다도 궁중 뭐 요리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서민들이 이렇게 먹을 수 이렇게 먹기 없잖아요.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소개된 것이 골동면인데 이것은 이제 메밀국수라고 또 역시 또 소고기 안심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계란, 후춧가루, 들깨가루, 참기름 이런 것들 해서 비빔국수를 골동면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이제 뭐 숭어찜이라든지 뭐 편육, 전복초, 생선전 이런 화려한 음식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진짜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대접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앞서 이제 고종이 겸상을 허용한 첫 번째 여성이 바로 앨리스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필이면 왜 앨리스를 초청을 한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 특별전을 보면서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는데요. 특별전에서는 그것이 강조가 안 돼 있습니다. 사실 황제의 오찬 특별전이라고 해서 음식이 뭐냐는 것도 중요하죠. 왜 요즘 TV를 틀어보면 채널마다 무슨 먹방을 해갖고 계속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재미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황제가 등장을 하고 또 앨리스라는 어떤 대통령 딸이 등장을 해서 그런 또 먹거리가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뭐 특별전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고종 황제가 미국 대통령의 딸을 하필이면 초청을 해서 이렇게 뻑적지근하게 대접을 했는지 우리가 그 배경을 아는 게 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그 배경을 알면 그 시대의 어떤 역사적인 그 맥락을 알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작을 하겠지만 고종 같은 경우는 루즈벨트의 딸 앨리스를 일종의 미국 공주로 이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앨리스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파견했던 대규모 아시아 사설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거쳐서 중국을 방문 중이었는데 바로 이때 고종이 초청을 한 건데 근데 이 대목에서 보면 당시에 그 망국을 목전에 두었던 어떤 그 대한제국의 슬픈 운명 이런 것들이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근데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요. 앨리스가 굉장히 오만하게 행동했다. 나중에 그 설명을 드릴 거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예, 얘기까지도 맞습니다.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1905년 을사늑약이 있었던 해잖아요. 그렇죠. 대한제국이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기울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을사늑약이라는 안타까운 어떤 역사의 전야 뭐 그런 느낌, 폭풍 전야 같은 시절이었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고종으로서는 기울어져 가던 나라의 운명을 이제 알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미국의 마지막 남은 희망을 걸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앨리스를 초청한 겁니다. 사실 조선은 당시에 미국을 대인배의 나라라 이렇게 이제 높이 평가를 했었거든요. 왜 미국을 대인배라고 얘기했죠? 중국 청나라도 있는데. 그 19세기 말에 그 당시에 그 청나라 외교관인 황준헌이라는 인물이 쓴 책이 하나 있죠.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이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은 유럽의 압제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다.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지 않으려는 대인배의 나라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읽은
조선 조야의 반응은 정말 선풍적이었죠. 그런데 이 집권층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굉장히 막연한 기대감을 품게 돼요. 대인배의 나라이면서 뭐 대항인의 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철석같이 믿게 되는데 훗날에 제2대 주미대사를 공사를 지낸 이하영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조선과 거리가 멀어서 침략을 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황금의 부국이니까 조선은 물질적으로 덕을 볼 것이고 또 종교 지상주의 국가니까 도덕을 존중할 것이다. 모욕도 안 할 것이고 야심도 적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물론 그 지하에서는 보수 위생들이 네. 그 위정 척사 운동이 이제 거세게 일어나고 뭐 그러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그 한자에 다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통상조약을 맺은 첫 번째 서양 국가가 바로 이제 미국이지 않습니까? 네. 1882년에 세웠는데, 근데 이 조미 통상조약 제1조가 굉장히 의미심장을 해요. 그러니까 조선하고 고종임금한테는 이 대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1조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3국이 한쪽 정부에 부당하게 또는 억압적으로 행동할 때는 다른 한쪽 정부가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 주선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른바 거중조정 조항이라고 하는데요. 고종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대인배이자 대항인의 나라 미국이 어떻게 보면 중재자 역할에 큰 기대를 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기대를 걸었는데 네. 일본이 우리를 강점하는 데 있어서 미국은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냉엄한 국제정세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뭐 굉장히 순진한 생각인지가 이제 훗날 드러나게 되는데 사실 멀로주의라는 게 불간섭주의, 그다음에 고립주의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네. 멀로주의로 대표되는 미국의 외교 정책 그리고 제국주의 열강이 어떻게 보면 그 손에 좌우지우지되는 국제 외교의 어떤 냉엄함 이런 현실을 깨닫지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1905년 그 앨리스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어떻게 보면 고종은 이 기울어져가는 대한제국을 살리려고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그 21살이거든요. 앨리스가. 네. 그 좀 대통령 딸까지 초청을 해서 정말 융숭하게 대접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대통령 초청하면은 안 왔을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딸을 초청한 좀 이따 건가요? 얘기했지만 그 대통령 안 오고 테프트라는 또 이 네. 장관이 나오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딸은 영향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예. 이게 지금 이 결과적으로 보면 고종이 앨리스를 초청한 거 이거는 이미 이제 버스 지나간 뒤에 손을 흔든 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앨리스가 오기 50여일 전에 7월 29일 날이죠. 1905년 그 당시에 대규모 사절단 이끌고 일본을 방문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제 그 같은 그 아시아 사절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육군 장성이면서 뭐 국방장관이라고 하는데 윌리엄 테프트 나중에 이제 차기 대통령이 되는 사람인데 네. 테프트하고 일본 수상인 가스라 타로하고 이제 이른바 우리가 잘 아는 가스라 테프트 조약 밀약 예. 이거를 맺었다는 거를 고종은 몰랐던 거죠. 가스라 테프트 밀약에 대해서도 좀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뭐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요 이겁니다. 미국과 일본 양국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 그리고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각각 인정한다는 그런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그러니까 조미 수호 통상조약 맺을 때 그때 거중조정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은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거 맺으면 안 되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뭐 휴지 조각 된 거죠 입이.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테프트가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그런 밀약을 맺고 네.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앨리스를 비롯한 일부가 정말 임무가 다 끝났으니까 홀가분한 마음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가 고종이 초청을 하니까 이른바 조선에 놀러 온 거죠. 제가 오히려 배신감을 좀 느끼는 이런 상황인데 네. 고종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밀약을 맺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네. 혹시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해서 대통령 딸을 그렇게 융숭하게 대접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앨리스 공주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손을 이렇게 내민 이 대한민국 황제를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농락한 셈이 된 거죠. 근데 그래도 앨리스는 알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그 당시에 보면 부분적으로 소문은 있었다 그러는데 이 밀약이 사실은 그 이 자료를 좀 뒤져보니까 1924년, 그러니까 15년 뒤에 이렇게 공개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간에 앨리스가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쉽게 고종을 우롱한 셈이 된 거니까 그거야 뭐 결과는 뭐 달라지지가 않죠. 그래도 고종은 뭐 몰랐으니까 네. 지금 거의 국빈급으로 대우를 그러니까 예우를 해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앨리스가 3박 4일 일정으로 왔는데 고종이 사실 공주 대접을 해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황실 가마를 내주고 또 거리마다 성조기를 내달고 그다음에 황태자와 함께 또 영접하는 특전을 베풀고 뭐 그랬다는 거죠. 뭐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근데 앨리스는 이렇게까지 극진하게 대접했을 때 네. 그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네. 이 음식들을 차려줬을 때 잘 먹긴 했답니까? 글쎄요, 이게 잘 먹었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1934년에 자서전을 쓰는데 거기 보면 네. 이게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찬장 헤드 테이블에 고종하고 황태자, 순종 그리고 앨리스 3명이 앉았는데 황실 문양으로 장식한 조선 접시하고 그릇에 담긴 조선 음식을 먹었다. 내가 사용한 물건은 내게 선물로 주었다. 고종이. 그리고 네. 작별 인사에서 황제와 황태자는 각각 자신의 사진을 주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무미건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잘 먹었다는 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뭐 자서전 보면 좀 뭔가 서글프기도 하고 화도 나고 좀 그렇습니다. 뭐 제가 뭐 자서전을 다 읽은 건 아니지만 네. 앨리스가 좀 깔본 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황제와 마지막 황제가 된 그의 아들은 그 미국 공간 근처의 궁궐 덕수궁에서 남의 눈을 피해서 생활했다. 며칠 후 궁궐 내 유럽식으로 꾸민 장소 이것이 중명전이거든요. 네. 거기서 점심을 먹었는데 위층방으로 안내해서 접견을 한 후에 키 작은 황제는 자신의 팔은 내주지 않은 채 내 팔을 잡았고 같이 서둘러 비틀거리면서 매우 좁은 계단을 내려가 평범하고 냄새나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을 쓰죠. 냄새나는 식당이라고 그러고 황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이건 예의 아닌 거 아닌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 또 한 거는 앨리스가 고종을 멍한 존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썼냐면 그들은 황족의 존재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다소 측은하게 별다른 반응 없이 멍하게 지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그 미략을 알아서 그런 건지 네. 그 아니면은 그냥 그 동양의 조그마한 나라라서 그런 건지 좀 헷갈리는데요. 그러게요. 이게 참 뭐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공주 대접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서울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례한 행동거지가 이 도마에 올랐어요. 그래서 뭐 승마복을 입고 시거를 피워가면서 뭐 고종을 아련을 하고 명성황후 눈가 갖고는 또 이 수호상 위에 또 턱하니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는 그런 오만불손한 그런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오늘 그 특별전 얘기하면서 그 과거의 외교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좀 더 서글퍼지는 그런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흔적의 역사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규환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두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특보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 내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